There is now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from France who does not think the U.S. represents the values of the Statue of Liberty anymore. They want the Statue of Liberty back. So is President Trump going to send the Statue of Liberty back to France? Absolutely not. And my advice to that unnamed low-level French politician would be to remind them that it's only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the French are not speaking German right now. So they should be very grateful to our great country. So if there were peaceful protests on Saturday for the militant parade, President Trump would allow that? Of course the president supports peaceful protests. What a stupid question.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그녀는 기존 대변인과는 달리 직설적이고 가끔은 무례해 보이기도 하는 트럼프와 똑같은 매운 화법으로 화제인데요. 친 트럼프 인플루언서 혹은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언론 브리핑에 초대했고 AP통신의 기자로부터 첫 질문을 받는 백악관 기자단의 전통을 깨버려 베테랑 정치 기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에 오른 그녀의 단호한 화법과 더불어 33살 연상의 부유한 남편 또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죠. 매번 브리핑에서 나온 그녀와 기자들의 기싸움, 전형적이지 않은 사생활로 늘 화제를 낳는 그녀. 오늘의 이야기는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1997년 8월 24일 미국 뉴햄프셔주 애키슨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캐롤라인 클레어 레빗. 그녀의 아버지는 중고 트럭 대리점과 아이스크림 가판대를 운영하였고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요가 강사로 그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캐롤라인은 소프트볼 선수, 성가대, 교내 방송 등에서 활동했던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는 학생이었으며 성적 또한 우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소프트볼 장학금을 받고 세인트 앤셀름 칼리지에서 그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 정치학을 부전공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던 그녀는 2학년 때 뉴햄프셔 상원 의원실에 인턴으로 일했죠. 학내 신문에도 여러 차례 캠퍼스 내에 좌파 성향이 강한 교수진, 언론 등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칼럼이나 의견을 기고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던 캐롤라인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후 기쁘다고 표현했고 미국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캐롤라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인턴으로 일합니다. 그녀는 백악관 서신실에서 대통령에게 보내진 편지에 응답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자리를 제안받은 캐롤라인 레빗. 얼마 뒤 비밀 경호국에 있는 그녀의 지인이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맥에어니에게 캐롤라인을 추천해줬고 그 결과 대변인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첫 커리어를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 굳힌 캐롤라인. 2021년 7월 19일 그녀는 뉴햄프셔의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이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고향인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원으로 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캐롤라인은 3일 만에 선거 자금으로 10만 달러를 모금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벌였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인 크리스 파파스에게 패배했죠. 2025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이자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그는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으로 27세의 캐롤라인 레빗을 임명했고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치 경력은 비교적 짧았지만 젊고 신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서 캐롤라인이 보여준 강경하고 직설적인 스타일은 공화당 내 젊은 지지층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배경과 더불어 트럼프가 그녀를 대변인으로 임명한 데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얼굴을 원했고 그녀가 그간 보여준 트럼프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충성심 그리고 차세대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캐롤라인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녀보다 32살 많은 남편인데요. 2022년 캐롤라인이 뉴햄프셔 하원 의원에 출마해 선거 캠페인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녀의 지인은 자신이 소유한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이곳에서 캐롤라인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와 인사를 나누죠. 당시 그녀의 나이 25세였고 남자의 나이 57세로 둘의 나이 차는 32살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친구로 알고 지냈고 캐롤라인은 처음에 나이 차이에 망설였지만 개의치 않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뉴햄프셔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자이자 개발업자인 니콜라스 리치오. 그는 10대 후반에 집을 떠나 친구 집을 전전했고 20대 초반 대학 시절에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차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한 후 부동산 과정을 수강하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딥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접 페인트칠, 리모델링 등을 해 임대하거나 되팔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이를 다시 새로운 부동산 매입에 투자하며 수십 개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합니다. 자수성가한 그가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약 63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약혼한 두 사람. 캐롤라인은 남편을 향해 이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아내의 일을 전적으로 응원해준다고 말했고 자신과는 반대로 SNS도 안 하고 내성적이지만 자신이 만난 최고의 남자라고 칭했죠. 약혼 당시 임신 중이었던 캐롤리나 레빗. 출산 직전까지도 그녀는 언론 브리핑 준비 등 맡은 업무에 강한 열의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마침내 2024년 7월 10일 그녀는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3일 뒤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의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20발가량의 총알이 단상을 향해 날아왔고 그중 한 발은 트럼프의 한쪽 귀를 스쳤죠. 이 사건으로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30대 초반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범인이었던 20대 청년은 비밀 경호국 저격수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고 FBI 조사 결과 극단주의 정치 성향을 가진 그는 집에서 은둔하며 온라인에서 반트럼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출산 3일 만에 캐롤라인은 출산 휴가를 단축하고 즉시 복귀했고 이로 인해 그녀가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캐롤라인과 남편 니콜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며칠 앞둔 2025년 1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에 이어 첫 언론 브리핑을 하는 날 수많은 기자단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캐롤라인은 주류 언론사들이 대다수인 백악관 출입 기자단과는 다른 유튜버, 팟캐스터 등을 초대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방송을 통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인플루언서들이었죠. 90년대 초반부터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 엄격한 등록 및 보안 심사를 통과한 기자들의 모임인 백악관 출입 기자단. 백악관 기자단의 전통 중 하나로 기자단 창립 멤버 중 하나인 AP통신에게 브리핑에 가장 처음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이 암묵적으로 부여되었으며 통상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은 가장 처음 AP 기자를 질문자로 지목하죠. 하지만 캐롤라인은 AP 소속 기자를 패싱하고 온라인 뉴스 매체인 엑시오스와 브라이트바트에 이어 세 번째로 AP통신 기자에게 질문권을 부여하며 백악관 기자단의 전통을 깨버립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그리고 쿠바를 둘러싸고 있는 멕시코반을 미국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미국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할 거라고 행정 발표를 했을 때 당연히 이 명칭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AP통신 역시 이 명칭 변경을 따르지 않고 멕시코만 표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의 대통령 집무실 취재를 제한했고 AP통신은 이를 언론의 자유 침해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집무실 취재 초대 여부는 백악관의 고유한 권리라며 해당 조치를 옹호했고 백악관 기자단 전통을 깨고 AP통신 기자에게 첫 질문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과감없이 드러냈죠.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캐롤라인이 이끄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더니 Just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Jeff. 그녀는 연단 위에 서류들을 뒤지더니 답변을 밀었죠.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정치적인 행동이고 저 자체가 미국 입장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 백악관은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롤라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USAID에 대해 외교 원조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고 그 이유에 대해 납세자들의 돈이 터무니없는 곳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보낸 5천만 달러분의 콘돔을 예로 들며 이런 것들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And there's also a freeze on foreign aid. And this is, again, incredibly important. DOJ and OMB also found that there was about to be 50 million taxpayer dollars that went out the door to fund condoms in Gaza. That is a preposterous waste of taxpayer money.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이 됐고 한 언론은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CNN이 2023년도 회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USAID가 콘돔 구입 비용에 700만 달러를 썼지만 이건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 용도였을 뿐 가자지구로 보낸 건 없었다고 밝혔죠. 그녀의 이런 발언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자극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27세의 젊은 여자인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젊은 인재의 등장이라고 반기는 반응과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그녀를 향한 우려가 있었죠. 몇 차례 언론 브리핑 이후 젊은 층과 그녀의 지지자들은 캐롤라인의 당당함과 언론을 향한 강력한 대처 방식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대통령의 말이 곧 사실이라는 태도나 특정 주류 언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앞으로 그녀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